자, 오늘 김원준 씨가 네. 거기서 이제 꽃 여조가 나와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정청래 대표와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듯한 느낌을 오늘 좀 방송에서? 받았어요. 네, 그냥 객관적이라고 제가 봤을 땐 객관적인 평가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거리 두는 걸로 전 느껴졌는데, 충청에서 이번에 정청래가 크게 이기지 못하면 김민석의 대세론이 형성될 것 같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그래, 얘기가 실질적으로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고위원 후보들 부르는 거 봐도 친명 후보들을 먼저 다 부르긴 하는 다 것 부르긴 같긴 한데, 하는데 친명 후보들을 먼저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역시 비즈니스이지 비즈니스다. 그렇다. 자, 그래서 이제 순회 경선 5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제 1일부터 그러니까 토요일이죠. 네. 충청남도 교통연수원에서 시작을 하고 권리당원 투표는 28일 충청권부터 시작을 내일이에요, 합니다. 내일. 그러니까 내일이네요. 내일부터. 자, 그래서 이 전대 투표율 가지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김장훈 기자가 네. 돌려봤습니다. 지금 이제 남은 변수는 뭐냐? 결국 이제 투표율이에요. 투표율이 얼마나 높냐가 이제 승패를 가를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은 일단 출발점을 좀 안 보이시죠? 보시면은 정청래 김민석을 전 출발점을 한 41.2 대 김민석이 44.1, 그러니까 김민석이 약간 유리한 정도로만 출발점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전대 투표율이 예비 경선이 37.4였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다 투표를 한다고 보고 앞으로 어떤 계층이 투표로 나타나는가를 따져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작 출발점은 저는 김민석한테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평가를 했다. 왜냐하면 이제 최근 꽃하고 미디어 토마토 그리고 하나 KSY 네. 그러니까 ARS하고 전화면접까지 나오는 4개죠. 이 4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기본 값을 설정을 해놨어요. 근데 이제 역대 30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그걸 기반으로 했을 때는 사실 출발점이 이렇진 않죠. 근데 이제 김민석 후보한테 조금 불리할 수 있게 설정은 해놨어요. 보수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요 지난 전대 적중 시나리오를 보면은 요거는 이제 지난번에 우리 8.17 전대 했잖아요. 지난해. 그때 이제 가장 잘 맞았던 집단 진보, 민주당, 호남을요. 각각 맞은 정도만큼의 그 뭐라 그러죠?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지? 가중치를 곱해가지고 진보는 41, 민주당은 29, 호남은 29 이 정도를 더해가지고 시나리오를 한번 펼쳐본 거예요. 이러면은 투표율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까? 근데 이거는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림 보이시나요? 이게 파란색이 김민석이거든요. 근데 김민석이 정청래한테 지는 구간이 사실 없습니다. 이게 왜 파란색으로 하고 정청래 대표 빨간색으로 했어요? 원래 이게 눈에 확 띄게. 근데 보시면은 어디로 가나 투표율을 어디로 움직이나 그러니까 지난 전대에 나온 거 필터를 기준으로 이번 30개 여론조사를 네. 가중치를 매겨가지고 투표율을 환산했을 때 사실 아까 출발지를 김민석한테 불리하게 잡았으나 사실 이게 하나마나한 어떻게 해서든 김민석이 이긴다. 100%로 해도 이기고 현재 상태로 해도 이긴다. 이게 정배. 제가 봤을 때 정배 시나리오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김민석한테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한다면은 네. 37.4%포인트의 정청래 지지층은 거의 대다수가 들어왔다고 보고 네. 앞으로 들어올 층은 이제 민주당 지지층 50, 중도 30, 전체 20 정도로 해서 김민석에게 좀 더 유리하게 굴러갑니다. 이렇게 하면. 근데 이렇게 했을 때도 사실 시나리오상 크게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때 과반 넘어가기도 하는데요. 이런 시나리오가 하나 있고 호남이 결집하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호남에 나왔던 여론조사를 다 통틀어서 해가지고 전국 선거가 호남처럼 펼쳐진다라고 했을 때도 사실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청래 대표한테 조금 유리한 시나리오를 보면요. 요거는 지난 전대에서 우리가 예비 경선에서 37% 했잖아요. 37%하고 지지난 그러니까 2024년 전대에서 예비 경선과 본 경선에서 투표율의 차이가 12% 포인트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번에 37이 나왔으니까 대략 50% 정도까지는 산술적으로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일단 출발점은 아까 얘기했듯이 미디어 토마토 꽃
KSY로 잡고 50%까지는 기존 나온 여론조사 지지층 중에 그러니까 진보층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50% 이상부터는 일반적인 아까 지난 전대 적중했던 그 비율만큼 들어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굴려봤을 때 이 37%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김민석이 앞서고 있는데요. 50%까지 정청래 지지층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1순위가 바뀌는 경우가 이럴 경우에 생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청래가 1순위로 올라와요. 이쪽에 올라왔을 때 요거는 지금 요 퍼센트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정청래가 위에 있는 구간이 있긴 있어요. 50%대 정도에. 그 다음에 50% 이상부터는 일반 민주당 지지층이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요게 한번 역전되는 구간이 이렇게 생깁니다. 하지만 그 김민석한테 이 불리한 시나리오를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2순위 투표는 대략적으로 7대3 혹은 8대2 정도로 송영길의 2순위 표가 김민석한테 몰리기 때문에 제가 김민석한테 좀 유리하지 않은 시나리오를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과에 있어서 요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민석의 승리가 바뀌는 경우가 사실 없습니다. 100%든 몇 프로든 똑같습니다. 근데 다만 최대 변수는 뭐냐? 김민석 후보가 그 우려를 했듯이 신천지의 개입 가능성. 이건 그냥 가정이에요. 가정인데 민주당 국힘에 이제 들어간 게 이제 5만 5천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5만 5천이 있다. 그리고 지령이 떨어졌다. 그래서 반명 후보라고 불리는 정청래 후보를 이들이 조직적으로 지원을 한다라고 했을 때 판세가 어떻게 되는가라는 걸 따져보는 거예요. 이제 요거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요 흐름 보이세요? 이게 그래프가 확 벌어지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선거가 거의 끝날 때까지 김민석이 정청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1순위 투표에서 쭉 가죠. 그러다가 점점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당원들이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신천지표가 희석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투표율은 무조건 투표율이 올라갈수록 김민석 후보한테 유리하고 신천지의 영향력도 희석된다. 그렇죠. 아니 나는 이제 조국 혁신당 이중당적자들이 그 당원들이 이제 정청래 후보를 비교적 선호를 할 것이다라는 것은 짐작이 가능하겠는데 만약에 신천지 그런 당원들이 있다면 네. 그 당원들이 누구를 집단적으로 만약에 찍는다면 누구를 찍을 것인가? 당연히 정청래. 신천지가 누구랑 사이가 안 좋죠? 이재명 대통령이랑 사이 안 좋죠. 김민석이랑 그렇기 사이 안 때문에, 좋죠. 네, 정청래 그러니까 후보를 정청래랑 지지할 신천지랑 것이다. 관계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김민석 후보가 안 되길 바라서 김민석하고 이재명이 안 되게 하길 위해서 정청래를 찍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정을 해보자고요. 네, 그때 그 설명이 그때 들어가야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물론 이때도요. 네. 최종 2순위 결과에서 2순위가 송영길의 2순위가 김민석을 더 많이 찍기 때문에 사실 최종 결과가 5만 5천 명이 들어온다고 해도 달라지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근데 다만 여기 격차 보시면은 네. 이게 0.7%포인트까지 이때 이 정도까지 격차가 좁혀지거든요. 2순위를 한다 한들. 왜냐하면 정청래가 46을 얻게 돼요. 이 경우에는 최대치로 따졌을 때. 그러니까 5만 5천 명이 집단적으로 어떤 표 행사를 했을 때는 김민석한테 진짜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율을 높이면 이 표가 희석이 되겠죠. 지금 44.8에서 이런 효과가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효과가 점점 더 60 정도 가잖아요. 60 정도 가면은 격차가 점점 벌어집니다. 김민석이 이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 봤을 때 이거 없음으로 하면 바로 이게 효과가 이게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2.8 격차에서 없음 누르면은 9.2까지 확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 효과가 5만 5천 명이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상 당에 개입해서 투표율이 낮았을 때는 굉장한 한 특정 후보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러니까 이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정청래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김민석이 제기할 수도 있겠으나 이거는 그냥 당의 후보가 누군지든 간에 그 후보한테 신천지가 이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요거는 바로잡을 문제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김민석한테 유리한 시나리오건 김민석한테 불리한 시나리오건 현재로서 김민석한테 출발점을 보수적으로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가지 시나리오에서 모두 김민석이 일단 1순위
해서 당대표가 당선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건 사실이다. 하지만 핵심 지지층이 먼저 50%까지 유입되고 거기에 신천지가 지령을 내리는 것까지 가정을 한다면 그 격차는 0.5%포인트까지 줄어들기 때문에 김민석의 당선은 안심할 수 없다. 그 상황에서 정청래 후보는 투표율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유리할 것이고 김민석 후보는 투표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유리해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단일 집단으로서 5만 5천 명을 가정한다면 사실 되게 큰 수치긴 하네요. 그렇죠. 네. 네.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 그쵸. 그 국민의힘의 신천지 네. 규모가 5만 5천이었거든요. 때문에. 근데 이제 그만큼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네. 원래 신천지라는 집단 자체가 경북에 기반을 두고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독자적으로 활동을 하고 약간 호남에서는 약간 점조직 비슷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그 이만희 교주가 여기는 하고 너네는 거기서 알아서 잘 하고 나한테만 잘하면 돼. 약간 이런 식이라 가지고 호남에서도 분명히 있는데 5만 5천 명까지는 안 될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그 몇만 명 정도 집단 당원으로 가입을 해서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친다면 투표율이 낮을수록 그 영향력은 당연히 클 수밖에 없고 네. 그렇기 제가 때문에 생각한 보수적인 시나리오에서는 네. 보수적인 시나리오에 신천지까지 들어왔다고 치면은 50% 투표율에서 정청래 김민석의 격차가 0.5%포인트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막 엄청난 변수가 될 수 있다. 그 정도 될 수 있다. 100% 투표율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 김민석 네. 후보가 네. 뭐 얘기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러니까 집권 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후에 처음으로 진보층에서 사실 그동안 네. 그거 하기 전에 최고위원 투표 한번 보여드릴게요. 최고위원 투표 5대 0 최고위원 투표인데요. 네. 으악! 으악! 그게 뭐야? 응? 아니 누가 제일 높아가지고 투표율인데요. 이게 사실 투표율 100%라고 따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냐? 기본빵으로 원래 이제 그 기본빵이 아니라 오늘 그 꽃에서 여조가 나왔잖아요. 꽃에서 여조를 50% 반영한 거예요. 그 다음에 친명과 친청 후보에 대해서 50% 그간 나온 것들을 표 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많이 받은 사람은 더 많이 받게 되고요. 낮은 사람은 더 낮게 되거든요. 그래서 각 전략별로 지금 많이들 세우고 있는데 친청 같은 경우에는 균등 3명으로 하고 있잖아요. 아니면은 생일자 투표가 균등 3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최민희를 수석으로 몰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하고 그 친석에서는 지금 3명 밀자고 하는 게 중론입니다. 3명 밀었을 때는요. 이게 요게 변하는 걸 보셔야 돼요. 요게 변하는 게 투표율이 넘어간다 한들 크게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이성윤의 표가 좀 밑에 움직이죠. 이성윤의 표가 움직이지만 100%가 된다 하더라도 친명에서 3명 밀고 친청에서 3명 밀었을 때 친명이 3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에 친명에서 이제 4명을 밀기로 했다. 이러면 조금 바뀝니다. 4명을 밀기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시나리오 상에서는 이 바뀌는 구점이 있어요. 보이시나요? 이때까지는 친명이 2명, 그러니까 58 요 언저리까지는 친명이 4명을 밀고 친청이 3명을 밀었을 때 투표율 60%한테 근접했을 때 친명 2, 친청 3이 들어가고요. 4명을 밀었을 때. 근데 이제 이 기점이 넘어가면 친명 2에 친청 3이 됩니다. 그죠? 맞죠? 아니네요. 이 정도 가야지. 63 정도 가야지 친명 3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전하게 여기 친석이 3명을 밀었을 때 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3명을 미는 거냐 4명을 미는 거냐가 전략적으로 4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위험하죠. 얘기는 드리는 겁니다. 친석 입장에서 봤을 때 친청 입장에서는 유리한 거고요. 만약에 친명이 4명을 밀기로 했다면은 친청 입장에서는 3명이 입성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근데 같아요. 지금 그 친명 지지층 사이에서는 뭐 4+1 네. 뭐 투표 전략 이런 거 돌고 있지 않아요? 친청? 친명 친명에서는 지금 지지층에서.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어떻게 밀어야 되냐. 박선원은 혼자 인지도가 있으니까 섬이야 김용으로 가냐. 이렇게 하면서 이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네. 이게 사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한다고 한들 이게 큰 영향을 미칠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근데 지금 이러고 계시긴 하거든요. 근데 조금 더 요건 좀 지켜보자.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3명을 믿는 것과 4명을 믿는 건 굉장히 다르다. 그렇죠. 왜냐하면 친청 후보가 기본적으로 최민희, 한민수, 이성윤이 인지도가 세다. 전략적으로는 친명 쪽에서도 3명의 그러니까 최고위원 후보를 네. 한테 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한 전략이다 이런 결론이에요. 거기서는 최근에 나온 전략은 최민희 고정에 홀짝 한민수, 이성윤. 친청은 그렇죠. 네, 이렇게. 친청은 그런데 친명. 친명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죠. 다음 주 하면 이제 결과 이번 주에 결과 나오잖아요. 주말에. 그럼 이제 최고위 순위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상위 3명에 전략 집중을 할 투표가 건지 되겠네. 아니면은 야 이거 친청 후보가 생각보다 약한데 하면은 4명까지도 하는 올릴 수도 거고. 있고 5명 올리기는 김민석 후보는 예언을 했지만 그 정도까지 된다면은 완전히 김민석 후보 측에선 대박이 터지는 건데 네. 그러긴 쉽지 않지 않을까. 일단 현재로서는 3시냐 4시냐 요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 지나고 나서 전략을 잘 세워야 되겠네요. 네. 진짜. 이게 근데 밑에 지금 하위권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친석의 하위권이 서미와 인미의 김영호잖아요. 이들 간의 전투가 만만치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김용, 박선원은 안정권인 것 같고 이제 3명이 자신이 왜 지도부에 들어가야 되는지 다른 두 후보에 비해서 그거를 좀 더 입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서미아가 현재로서는 당원들한테 인기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경남도민 2002님이요. 김민석 당대표 되려면은 김영수석, 서미아 최고위원 모두 상위권 올립시다. 이재명 당대표 자리 김민석 교체, 김민석 수석 최고 자리 김용 교체, 이현주 자리 서미아 교체, 한준호 자리 박선원 교체, 송순호 자리 정민철 교체, 팀 이재명, 팀 김민석, 드림팀 꿈 이루어진다라고 남겨주셨고요. 레스토랑스님이 저스트 원 털민이 반명이 되는 시간. 네, 재밌네요. 근데 최민희 수석을 못 막아요. 이거 제 시나리오로 따지자면은 최민희 수석을 왜냐하면 친청에서는 그걸 만들기 위해서 네, 최민희 플러스 뭐 이렇게 네.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못 막습니다. 제가 제 시나리오상으로는 네. 최민희 수석을 막을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 이제 뭐 때로는 진실이 이제 불편할 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집권 후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진보층에서 네. 당 민주당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보다 앞선 네, 결과가 요거는 나왔어요. 짧게 보고 가셔도 될 것 네. 같은데요. 요것도 노트북 잡아주세요. 이게 그냥 저 혼자 보는 여론조사 그 창이긴 한데 이 리얼미터에서 최근에 대통령 긍정평가거든요. 요게. 근데 대통령 긍정평가에서 이념 성향 진보로 보면 진보 측의 지지도가 조금 떨어지고 있어요. 대통령 지지층,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평가 진보층에 그게 이제 조금 보면은 88까지 갔다가 오늘 67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20% 포인트 정도 하락을 한 상태인데 진보층에서 보시면은 제가 이걸 왜 보냐면은 여기서 이제 민주당 지지층하고 이걸 민주당 지지율하고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공백 보이세요? 이 갭 차이? 이 갭 차이가 진보층 내에서 대통령보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게 더 많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이게 리얼미터에는 지난주에 제가 이걸 하려다가 한 주 더 미뤘는데 이런 현상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게 원래 없었어요. 이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다 나타낸 거거든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통령 지지율은 요거예요. 실선.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은 점선이었어요. 근데 대통령이 6월 3일 취임한 이후로 단 한 번도 이념 성향 진보층에서 이게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와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긴 한 겁니다. 흔들리기는 흔들린 거예요. 그거는 팩트로서 나와 있고 이 리얼미터뿐만 아니라 꽃 ARS도 이렇고요. 여기까지만이었는데 오늘 갤럽이 지난주 갤럽 나왔거든요. 근데 갤럽에서도 미약하게나마 이 꼬리가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차이는 크지는 않습니다. 1% 포인트 차이고요.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는 몇 %였죠? 한 67하고 68하고
76이니까 한 8%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가 지금 그러니까 진보층 내에서 최대 8%포인트 정도가 흔들리고 있다 정도는 아시면 좋겠다. 그분들이 사실상 정청래 그치. 대표를 굉장히 음. 좋아하는 음. 그러면서 정청래 후보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싫은 그 사람들이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8%포인트 정도가 팀 정청래가 얘기하는 어떤 그 코어 지지층의 규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한 8%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흔들린 건 사실이야. 다만 그 규모가 얼마가 되냐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로서 최대치는 한 8%포인트 정도로 잡으면 알맞을 것 같다. 이게 지금 아무 데서도 얘기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저런 건 한 2주치 정도 잡아갖고 하면은 한 샘플이 한 600 정도 되니까 그거 평균 내서 하면 조금 더 정확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원인은 정청래 여기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매블쇼 발언이 있고 맨 처음에 김어준 씨가 이대로 가면 코어 왕창 흔들린다고 했을 때 사실 그때 안 흔들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유시민 씨가 이제 적극적으로 답에 출연하고요, 네. 매블쇼 출연하고요 하면서 이 진폭이 더 확산됐어요. 그러니까 수습이 안 된 거죠. 그러면서 이게 계속 벌어지더라고. 그래서 8%포인트까지 간 상황이에요. 여기서 이게 더 벌어질지 좁혀질지는 모르겠으나 제 생각에는 전대가 끝날 때까지 진보층에서 이 격차가 줄어들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당내에서 이제 전당대회 앞두고 이렇게 그 갈등이 격화되고 있고 후보들 간 네. 이제 발언 수위도 세지고 있고 그 사실 대통령한테 안 좋은 이슈들도 좀 있었죠. 이거는 근데 김민석이 당대표가 된다고 한들 이 격차는 좁아지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김민석이 만약에 대표가 된다면 이걸 어떻게 수습할지 조금 이제 해야죠. 그런 건 있어요. 그 정청래 후보가 지금 최근에 뭐 여론조사 몇 개 나오면서 이제 그 정청래 후보의 지지층 이제 딴지가 좀 효능감을 느끼는 게 있어갖고 조금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뭉치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뭐 그 이후에 이제 첫 번째 결과 주말 지나면서 나오는 거에 따라서 흩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번 주말 중요하겠네요. 여러 근데 면에서. 아무튼간에 이게 이재명 정부 집권 이후 처음 일어난 일이다라는 점에서 이상 신호고 대통령이나 민주당에서는 챙겨야 될 이슈는 분명하다. 그러니까 저 유시민 작가가 저렇게 얘기하는 게 그냥 단순히 무시할 정도의 얘기는 아니었다. 영향력이 분명히 있었다.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유시민 씨가 얘기하고 더 그렇게 되는 거지. 그치, 더 부추기는 거지. 흔든 거죠. 힘이 있지. 그러니까 불 났는데 휘발유 뿌리는 거죠. 그리고 실제 사실 김어준 씨가 처음 그 코어층이 왕창 흔들리고 있다 그 얘기 할 때 실제는 그렇지 않았는데 계속 흔들린다 얘기를 하면 해서 실제 흔들리게 거기다가 유시민 씨가 나와서 길 묻고 그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번의 연타가 좀 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도시의 농부님이요. 최민희 못 막는 것. 진보층 대통령 민주당 역전 서글프네요. 오늘 정성호 장관의 모습, 매불쇼 채팅창의 모습, 유시민이 언급한 우리 이슈 전파사가 동접자가 1만이 안 되는 모습. 초반 기세를 올리던 YTN 이동영도 동접자가 5,000대에 머무르더군요. 모든 게 힘이 빠집니다. 신천지보다 더 무섭고 맹목적인 신앙이 딴지들입니다. 두고두고 민주진영 이재명 대통령님께 골칫거리가 될 겁니다. 아듀. 왜 아듀 가라고요 딴지들. 지금 5천 몇 명입니까? 지금 6천 명 정도라고 잡았을 때 이슈 전파사 최고치와 비교하면 1만 한 1,000 몇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면은 투표율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투표율의 부정적 신호. 아무튼 그래도 이 대통령 지지율을 계속 당 지지율을 견인해 왔는데 진보층에서 역전하는 형상은 누가 대표가 되든 챙겨야 되고 누가 이제 다시 이 현상을 이렇게 다스릴 수 있겠는가 그것도 이제 표를 주실 때 고려를 해봐야 될 사안이겠네요.